은퇴하면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돈보다도 계획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들어보면 왠지 낭만적이죠. 평생 일만 하다 드디어 쉬는 시간, 출근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나만의 시간을 맘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대 수명도 늘고 물가도 오르고 노후가 짧지 않다 보니 은퇴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끝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사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은 IT 개발자로 30년 가까이 일하고 55세에 은퇴한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왜 은퇴 후 3년 만에 자가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나눠볼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면 진짜 편해질까? 씨는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30년을 일하고 55세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회사 구조 조정의 여파도 있었죠. 퇴직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꼈으면 80세까지는 괜찮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는 자가 아파트에서 지내며 하루하루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며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평소보다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지출이 늘어났고 병원비와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산이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자기 집이 있긴 했지만 그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재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결국 주식이나 연금을 당겨 쓰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출근도 없고 특별한 일정도 없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졌다고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씨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는 결국 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의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짜리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대신 전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어요. 생활비도 여유가 생기고 덜 불안해요. 그는 요즘은 근처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도 듣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봉사활동도 하며 지냅니다. 정말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월세 전환한 B씨 이야기. B씨는 60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한 분인데요. 퇴직 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그대로 살다가 2년 후 그 집을 전세 놓고 본인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넓은 집이 필요 없더라고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냥 작게 살기로 했죠. 지금은 그 전세금으로 만든 월 배당 상품 덕에 매달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와 생활이 훨씬 안정됐다고 해요. 사례 2. 은퇴 후 귀촌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온 C씨. C씨는 58세에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며 경남의 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어요. 결국 2년 만에 월세 원룸을 얻어 도시로 돌아왔죠.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사람 냄새가 안 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은퇴는 자연 속의 여유였는데 현실은 고립이었어요. 지금은 조용한 동네의 작은 빌라에서 살면서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자주 친구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창업했다 실패한 D씨. D씨는 은퇴 후 퇴직금 1억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가게 하면서 소일거리도 하고 수입도 생기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기대 이하였고 운영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결국 2년 만에 폐업하고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넣고 월세로 사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은퇴 후 돈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했어야 했어요. 준비 없이 시작하니 결국 다 놓치더라고요.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건 구조와 마음가짐. 세 가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건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와 유연한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죠. 예전에는 자가를 고집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상황에 맞게 다운사이징하거나 현금 흐름 위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가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외롭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나다운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죠. 지금 당장은 월세로 옮기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내려앉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이 두렵거나 막막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작은 선택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줄이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를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 될 겁니다.